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PCX 125, 포르자 300, 350 미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 혼다의 이 저배기량 스쿠터가 이 미션 쪽에 이 자잘한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PCX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계속 그랬고, 포르자 300도 그렇고, 뭐 신형으로 나온 350도 그렇고, 뭐 야마하나 스즈키, 뭐 대만 스쿠터, 우양 혼다나 뭐 하우즈 스즈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스쿠터도 미션 구동계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PCX랑 포르자에서 이런 자잘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자잘한 문제가 왜 생기는지 제 나름대로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럴 가능성도 그냥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자, 그럼 이 현재의 이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야마, 혼다, 스즈키는 이제 중형급 스쿠터를 다 내놔요. 2001년에 티맥스 500, 혼다는 실버윙 600, 스즈키는 버그만 650. 자, 미션이 야마하는 CVT에 습식 크러치를 채용을 하고, 혼다는 CVT지만 건식 크러치, 스즈키 버그만은 CVT인데 습식 크러치를 채용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미션 선택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실버잉 600의 미션을 한번 볼게요. 이 실버잉 600은 저배기량에 사용하는 이런 미션 방식을 채용을 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정비성도 좋고 그 부품값도 저렴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좀 좋은 밸런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다는 이제 이 방식을 채용을 하고, T-MAX는 변속은 똑같이 CVT지만 여기 보시면은 간이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속만 완전히 CVT로 하고 크러치는 습식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 구동은 이렇게 체인 방식을 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벨트로 바뀐 건데, 예전에는 이런 이제 체인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 T-MAX는 되게 복잡한 구조죠. 복잡하니까 당연히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정비성도 당연히 더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한번 버그만 볼까요? 버그만도 T-MAX랑 비슷한 구조를 이제 가져갑니다. 이렇게 CVT로 변속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습식 크러치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구동은 이런 기아 방식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얘도 좀 더 복잡하죠.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500급 이상 스쿠터의 미션을 채용하는데 혼다만 요 방식을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야마하고 스즈키도 저렴하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채용을 안 한 이유는 고속에서 좋은 어떤 그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야마하고 스즈키는 이런 습식 크러치에 CVT 변속을 따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한 거고, 실버잉만 이런 저배기량에서 사용한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한 거죠. 그 당시 2000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 T-MAX나 버그만은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요. 이게 이 실버잉은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이 와요. 왜 그러냐면 미션이 지금 이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0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미션을 다시 만들던가 해야 되거든요. 엔진까지 바꿔야 되는 이제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미션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혼다에서는 이 실버윙 600을 좀 길게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T-MAX는 계속 이제 진화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포츠는 T-MAX가 잡고 있고, 승용 승차감은 또 버그만이 잡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얘가 이제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 실버윙이 애매한 포지션이 된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기도 좀 애매하고, 포지션도 이 차량 포지션도 애매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혼다는, 이건 제 소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버윙 600을 새롭게 이제 컨셉을 잡은 게 이 DCT로 잡은 거예요. 온로드랑 오프로드랑 다 사용할 다목적 엔진으로, 그러니까 CVT에서 DCT로 변경을 하고 엔진을 소크로 만든 거예요. 201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개발은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이 CVT 미션에 대한 경력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종 야마하나 스즈키는
이 CVT 미션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TMAX 560이 버티고 있고 또 여기 XMAX 400이 버티고 있고 그러면 수질기는 뭐 650도 있고 400도 있고 물론 실버윙도 400은 있는데 이제 중형을 포르자로 대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션 구동계에 자잘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 DCT 미션이 변경되면서 이 CVT 미션에 대한 기술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면서 이제 PCX랑 포르자 300, 350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SCR 100, SCR 110 나왔을 때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미션 구동계에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게 발생이 됐거든요. PCX부터 포르자까지. 그래서 DCT 미션이 변경이 되면서 그 엔지니어들도 조금 회사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CVT에 처음에 있던 애들이 좀 똑똑한 애들이 좀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DCT 미션 한다고 뭐 새로 뽑아서 뭐 인력 늘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거는 이제 뭐 다음번 시간 될 때 할 건데 그 오토바이 이 엔진에 이 하드웨어가 업데이트가 이제 되겠죠. 언젠가는 이 마지막 남은 엔진 업데이트가 저는 이 밸브 간극 자동 밸브 간극 시스템이랑 흡기 배기 가변 밸브 시스템이 남아 있는데 현재 자동차는 다 이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안 돼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이 자동 밸브 간극 시스템이 장착이 될 텐데 이 자동 밸브랑 이 가변 밸브 시스템 흡기 배기예요. 이게 장착이 되려면 기본 조건이 돼야 돼요. 엔진이 무슨 조건이 돼야 되냐면 도크 방식이어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TMAX 같은 경우는 도크를 사용하고 있고 버그만도 도크고 지금 이제 포르자 750 어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기종 중에서 만약에 이거를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TMAX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버그만 650이 계속 나오면 뭐 얘가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포르자 750이랑 어드방은 엔진 헤드가 이게 쏟구기 때문에 여기를 또 갈아엎어야 돼요. 도크로. 그러면은 또 기술 축적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늦게 적용이 될 수도 있죠. 여기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자동 밸브 간극 시스템이랑 이 가변 밸브 시스템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다룰 건데 그때 한번 다시 다루고 오늘은 이 미션 구동계에 대한 이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시스템을 한번 쭉 봐왔는데 그 DCT 미션 쪽으로 인재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공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혼다가 워낙 뭐 큰 회사고 뭐 관리도 잘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